그죠? 네, 그리고 학업인데? 100 more. 우리 5명. 같이 갑시다. 얼마 전 개봉한 오징어 게임 2를 본 프랑스 교수의 반응이 충격적인데요. Shit, this is bad. No, don't do it. Stick with our homies. Oh God, people, You we gotta just choose need to work faster. together. 오늘은 한국의 미디어 문화와 교육을 비하하던 프랑스 교수가 우리나라의 열렬한 팬이 되기까지의 놀라운 여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리 소르본 대학의 문화인류학 교수이자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분석가 마리 뒤부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로 시작해 제 인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넷플릭스 분석가로서 전 세계의 수많은 콘텐츠를 분석해왔지만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달랐어요. 개봉 하루 만에 93개국 1위, 그리고 그 와중에 들려온 더 놀라운 소식, 13살 한국 소년의 미국 로스쿨 입학 소식까지. 처음에는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죠. 바로 한국의 교육 DNA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월,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믿을 수 없는 통계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날, 뉴욕, LA, 시카고의 범죄율이 30% 감소했다는 보고서였죠. 20년간 문화 콘텐츠를 연구해온 제게는 충격적인 수치였어요. 마리,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동료 교수장 피에르가 커피를 들고 제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드라마가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일시적인 현상이겠죠. 한국의 마케팅이 대단하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더 놀라운 뉴스가 제 책상에 도착했어요. 13살 한국 소년이 미국 최고의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기사는 진짜였고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시작된 제 연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과 13살 천재 소년의 이야기는 분명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그 아래에는 더 거대한 무언가가 숨어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전통놀이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단순한 놀이가 어떻게 이런 강력한 문화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답은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었죠. 전통놀이부터 최첨단 IT까지 모든 것의 근간에는 교육이 있었어요. 놀이를 통한 학습, 협동과 경쟁의 균형, 끊임없는 자기 개발.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를 제대로 깨닫고 나니 과거에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났어요. 2024년 겨울, 파리의 한 콘퍼런스장. 저는 단상에 올라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성공은 단순한 마케팅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예술성이나 깊이는 찾아보기 힘들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를 폄하하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발표가 끝난 후 한 한국인 청중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의 차분한 질문에 저는 웃으며 답했죠. 아, 그런 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모든 건 이미 명확하니까요.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그때의 제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넷플릭스 본사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마리,
오징어 게임 시즌2의 분석을 맡아줘야겠어. 네. 하필 제가요? 당신이 바로 최고의 비평가니까. 혹평이라도 좋으니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 저는 마지못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죠. 드라마를 분석하기 시작한 첫날, 믿을 수 없는 통계 자료가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개봉 하루 만에 93개국 1위. 더 놀라운 건 미국 주요 도시의 범죄율이 30% 감소했다는 거예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리고 그때 또 다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13살 한국 소년이 미국 최고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소식. 교수이자 비평가인 저에게 두 소식은 모두 너무 놀라운 일이었고, 저는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분명 실수야. 연구실 동료 피에르가 비웃듯 말했죠. 아마도 가짜 뉴스겠지. 한국인들의 과대 선전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이 깨어지는 놀라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시청률 데이터, 글로벌 문화지수, 그리고 13살 소년의 입학 관련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이. 말이, 아직도 일하고 있어? 새벽 5시, 경비원장 아저씨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뭔가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모르겠네요. 그때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 있던 자료들 사이에서 한 장의 논문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의 교육혁명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최고 수준까지. 순간 머리를 강하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문화적 성공의 이면에는 수십 년에 걸친 교육에 대한 투자와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피에르, 당신 생각이 틀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결코 가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있던 거죠. 무슨 소리야, 말이. 당신까지 한국 문화에 현혹된 건가? 피에르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연구실에 울렸습니다. 프랑스의 문화적 우월성을 잊은 건 아니겠지? 그의 말에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화적 우월감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피에르, 나는 이제 직접 확인하러 갈 거예요. 뭐라고?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프랑스의 엘리트 교수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매료되어 연구를 시작한다니.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적 성공 사이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 떠나는 운명적인 여정의 시작이었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13살 소년이 다닌다는 로스쿨을 직접 방문하고 그의 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일까? 8시간의 비행 동안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다는 나라의 관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 교수의 연구실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스터디 플래너들, 3살 때부터 시작된 체계적인 학습 기록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새벽 공부 문화까지. 우리에게 교육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었습니다. 박 교수의 차분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전쟁 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교육밖에 없었어요. 그의 연구실 한켠에는 특별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950년대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 그리고 그 옆으로 2025년 현재의 서울 전경이 나란히 걸려 있었죠. 70년의 시간 동안 일어난 변화는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들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13살 피터의 하루 일과는 제가 알던 모든 교육 이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체계적인 학습 계획, 가족 전체가 함께하는 교육 문화. 이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닌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피에르 교수가 제 연구를 방해하기 위해 소르본 대학 이사회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비하하고 제 연구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였죠.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 교수가 들려준 한국 속담이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더 철저한 연구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한 학습 방법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국가의 발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늦도록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가슴 한켠에서 부끄러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학교 현장이었습니다. 피터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거나 딴짓을 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모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였죠. 각자의 꿈을 위해 스스로 시간을 투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 만난 교사들의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끌어내는데 모든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을 나누는 모습은 프랑스의 교육 현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에르 교수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주요 학술지에 한국 교육의 문제점만을 부각시킨 기사를 게재했고 제 연구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동료들의 시선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한국의 교육 현장은 너무나 명확했고 그 성과 또한 수치로 증명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OECD 교육 지표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전 국민의 수준을 높이는 평준화된 교육의 힘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연구가 깊어질수록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선 문명화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통해 인간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었고, 이는 문화 콘텐츠의 성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 현장을 연구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놀이와 학습의 경계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딱지치기, 구슬치기, 줄다리기와 같은 전통 놀이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교육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둘의 문화였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시작된 이 공동체 문화는 현대 교육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공부하는 법을 모릅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한 명의 천재보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런 문화는 가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여 식사 시간은 단순한 끼니 해결이 아닌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시사 문제부터 철학적 토론까지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피에르 교수의 방해는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비판이 제 연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으니까요.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교육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인성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지식 전달과 인격 형성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효와 같은 전통적 가치관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교육 현장에 녹아 있었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박 교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성과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도 13살 소년의 기적도 모두 이런 교육적 토대 위에서 피어난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들이 하나둘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엘리트 교육과 비교하며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위 1%의 영재를 키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그랑제꼴이라는 특별한 고등교육기관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수치였습니다. 고등교육 이수율 세계 1위, 청소년 문제 해결력 세계 최상위권. 프랑스와 비교하자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 후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죠.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의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문맹률이 78%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닌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교육의 혁신성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룬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은 이제 교육 선진국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이미 프랑스를 넘어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분야에서도 한국의 교육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AI, 로봇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의 성과들은 프랑스의 과학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학들은 여전히 18세기의 교육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동료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AI 기반 맞춤형 학습을 이미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부모들이 보여주는 교육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헌신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과열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수시로 열리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부모들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녀 교육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혁신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닌 인류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연구가 세상에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유럽의 교육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 앞에서 그들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옥스퍼드 대학의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GDP가 67달러에 불과했죠. 하지만 2025년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형 융합교육이었습니다. STEM 교육에 인문학적 소양을 더하고 여기에 예술적 감성까지 어우러진 교육과정은 그야말로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교육이 전통적인 틀에 갇혀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들은 코딩과 철학을 동시에 배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과 윤리의식을 함께 키우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지식 교육이 아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총체적 접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평생 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였습니다. 60대, 70대 노인들이 대학 강단에 앉아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모습은 이제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지금 프랑스의 교육계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던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어쩌면 이미 시대에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1년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며 저는 놀라운 발견 하나를 더하게 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콘텐츠의 근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길러진 창의성, 기술력, 그리고 문화적 감수성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죠. 142억 원으로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이 드라마는 한국 교육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프랑스는 수백 년간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파리 대학 총장 앞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심이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화적 헤게모니가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프랑스어가 아닌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였죠. 이것은 분명 문화적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제 연구는 이제 세계 주요 대학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역사가 써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제 연구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1년간의 연구를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문화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비평가가 아닌 한국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전하는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소르본 대학에서의 첫 강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제 발언에 동료 교수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수치는 분명했습니다. 프랑스의 교육 경쟁력은 해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었고 반면 한국은 지속적인 혁신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교육이었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닌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프랑스 교육이 시급히 배워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강의를 듣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국처럼 교육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이제 저는 매주 프랑스 교육부와 미팅을 가집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프랑스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 되겠지만 이것이 프랑스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교육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 세계 교육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더 이상 오징어 게임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닌 한국 교육의 위대한 결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피에르 교수는 얼마 전 제게 사과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는 너무 오만했던 거죠. 그의 아들이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최고의 그랑제골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한국의 교육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최근 미래 교육 혁신 모델로 한국을 선정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 그리고 이제는
세계의 교육과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그들은 한국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제 연구실에는 요즘 전 세계에서 온 편지들이 가득합니다. 모두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이 그들에게는 희망의 등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는 국내 한 방송국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프랑스 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한국에서 배우고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저는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교육 혁신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이 뒤부와 교수님의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 문화를 폄하하던 프랑스의 엘리트 교수가 우리나라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가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교육 하나만을 믿고 일어선 우리나라.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도 13살 천재 소년의 기적도 모두 우리 교육의 저력이 만들어낸 결실이었던 것이죠. 프랑스 교수의 눈을 통해 재발견한 우리 교육의 가치. 여러분도 이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더욱 찬란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